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단톡방 여러분들은 공부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쵸? 창업의 의지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좀 재밌는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뉴스레터. 자, 무자본 뉴스레터로 방구석 창업하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제목 좀 재밌지 않아요? 뉴스레터 혹시 받아보시는 분 계세요?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분 계시면은 뭐 111 눌러주시면 돼요. 난 뉴스레터 하나 정도는 받아본다. 없으신가요? 우리 좀 이렇게 MZ 세대가 별로 없나 봐. 미림님 우리 뉴스레터 받아보시는구나. PT 보세요. 민재님도 뉴스레터 받아보시고 저희 단톡방에 처음에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것과 다름없긴 하거든요. 일주일짜리 뉴스레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스텝 메일, 이메일 마케팅 말고 그러니까 뉴스레터 자체로 수익화를 시킨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뭔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데 뭘로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시장이거든요. 뉴스레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 뉴스레터가 뭔지 좀 알려드리고요. 뉴스레터가 도대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리고 뉴스레터는 어떻게 발행하는 건지, 그다음 그 이메일이 도대체 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세미나 좀 진행을 해볼게요. 뉴스레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받아본 적은 없는데 하시더라도 뉴스레터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구독자 이메일을 넣고 구독 버튼을 누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매일이든 뭐 일주일에 월수금이든 해서 그 컨텐츠가 나의 이메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컨텐츠의 종류는 뭐 동영상 링크를 달아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냥 정보성 뭐 내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 어떤 뉴스들 뭐 기사들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큐레이팅을 한다고 하죠. 좀 좋은 것들. 그러니까 내 타겟 고객들한테 맞을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정보들을 큐레이팅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많아요. 그쵸? 뉴스레터는 기본적으로 이메일 형태로 받아보는 컨텐츠예요. 네. 광고 템플릿도 뉴스레터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광고로 들어오는 거 있죠. 앞에 광고 붙여가지고 뭐 쿠팡에서 뭐 상품 그 소개 이메일, 뭐 할인 이메일 오는 거 사실 그런 것도 뉴스레터의 일종이기는 해요. 그 쿠팡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라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대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어떤 광고 뉴스레터 말고 진짜 컨텐츠 자체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는 일종의 잡지 같은 형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세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이 이메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일수록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일수록 이메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구독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받아볼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이메일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어때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 때라고 하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많긴 합니다. 네. 자, 40대, 30대 후반, 40대, 50대 분들이 생각하는 이메일은 막 어마무시한 광고 이메일이 많이 오는 어떤 채널이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광고를 막 보내는 거죠. 나 어디서 또 내 이메일이 뭐 노출된 거야? 또 무슨 내용이야? 하는 것처럼 이메일은 뭔가 스팸을 계속 걸르는 용도? 조금만 지나면 스팸함이 가득 차가지고 스팸함을 지워줘야 되는 그런 채널이 이메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MZ세대들이 뭔가 뉴스레터라든지 정보성 이메일을 구독을 하면서 광고보다는 유익하고 재미있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떤 매체 이렇게 인식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뉴스레터를 구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구독자가 스스로 자기 이름, 이메일 입력을 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을 해야만 전달이 돼요. 근데 광고라고 하는 건 어때요? 기본적인 어떤 인터넷 신문, 뉴스레터 말고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같은 SNS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들도 피드에 막 뜨죠. 좋으세요? 물론 재미는 있죠. 시간 순삭이잖아요.
가끔 저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핸드폰 들고 있다가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릴스 막 있잖아요. 재밌는 거 뜨면 막 계속 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전 요즘에 그 동물 영상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느낌. 그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도 나한테 자꾸 노출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를 검색을 하더라도 진짜 이 나오는 검색의 결과물에 그 질이라 그러죠. 컨텐츠의 질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서 쓰레기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다른 거 또 클릭해보고. 근데 뉴스레터를 클릭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아본다는 건 그만큼 정제된 정보를 받아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퍼널이라고 해요. 우리 깔때기를 우리가 퍼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사람들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뉴스레터의 구독자를 모으는 단계가 조금 까다로운 만큼 훨씬 더 두껍게 혹은 깊이 있는 컨텐츠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구독자들은. 그만큼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내가 이 뉴스레터를 어떤 구독자 이름을 입력을 했다는 건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나 이거 볼래?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한 이후에는 내가 선택한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훨씬 더 정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장점이겠죠. 열혈 구독자들이 생겨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막 네이버 들어가서 혹은 뭐 구글 들어가서 뉴스 검색하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 나 요즘에 정치 뉴스 너무 짜증나. 그리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도 나는 판단을 잘 못하겠어. 이랬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뉴스레터한테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내가 다 검색하지 않아도 편하니까.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메일 하면서 여러분들 스크랩 기능 있는 거 아시죠? 카테고리 나눌 수 있잖아요. 뉴스레터 보관함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내는 정보들이 구독자의 메일함에 스크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종이 잡지, 칼라 잡지나 신문 같은 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가? 그런 거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했는데 그런 어떤 기능을 이메일 함이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스크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 이메일 계정도 분리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는 개인 이메일은 따로 하고 뉴스레터라든지 좋은 정보만 받는 이메일을 따로 쓸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의미하고 깊은 컨텐츠 소비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스팸으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죠. 의도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잘 가다가도 가끔씩 스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 스팸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는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대형 포털에서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그 이메일 주소 있죠. 뒤에 골뱅이. 그 주소들은 마구잡이 좀 대량 발송을 했을 때 이거는 스팸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스팸함으로 간혹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스팸함으로 들어가면 그 구독자한테는 계속 스팸함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발송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는 좀 팁인데 그래서 제가 이메일 보낼 때는 뭐 네이버나 지메일 이런 포털 주소 말고 자기 홈페이지 주소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메일은 하나의 그냥 HTML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하는 거 외에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홈페이지나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다양한 이펙트 효과들을 좀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클릭해서 댓글을 단다든지 하는 상호 소통 같은 부분들은 좀 힘들다.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메일 컨텐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뉴스레터가 과연 돈이 되냐? 우리는 돈 벌려고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요즘에 난방비 엄청 올랐잖아요. 저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많이 올라서 2배 진짜 오른 것 같아요. 거의 작년에 비해서. 돈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자, 뉴스레터는 그러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든지 사실은요, 사람을 모으면 다 돈이 돼요. MZ세대가 뉴스레터를 굉장히 많이 본대요. 2018년도부터 뉴스레터 붐이 일었어요. MZ세대를 중심으로 뉴스레터가 인기를 얻었는데,
구독 문화라는 게 좀 익숙해진 시대가 그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시나요? 프리미엄? 그리고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채널 이런 거 다 구독이죠. 월 사용료가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은 없어지는 거죠. 렌탈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내가 한 방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리스나 렌탈을 많이 하게 되고, 안마의자, 그죠? 정수기, 조금 가격이 높은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구독을 많이 해요. 렌탈도 구독이에요. 일종의. 물론 이제 렌탈이나 뭐 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 소비 물건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지나면 뭐 이건 내가 가지요. 뭐 이런 게 있긴 있죠. 사실. 있긴 있지만 결국 렌탈하고 리스 가격 더해보면은 일시불로 내가 사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일종의 모델이죠. 수익 모델. 매트리스도 요즘엔 렌탈, 구독 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구독 서비스 굉장히 많죠. 치아,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로 대박을 낸 한국의 그 벤처기업이 남성분들 그거 면도기 구독 서비스 혹시 아세요?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면도기, 면도날 구독 서비스도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품 구독, 그다음에 스타킹 구독, 양말 구독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뜨는 구독 서비스가 전통주 구독 서비스 들어보셨죠? 술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자동차 타이어,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구독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도 구독 서비스가 많이 생겼죠. 이제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그 어떤 문화적인 흐름, 소비의 변화, 트렌드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구독 서비스가 많이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구독이라는 거, 뭐 월별로 들어가는 뭐 10,000원, 5,000원 이런 돈들에 대한 작은 돈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의 붐을 일으킨 하나의 문화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보다는 구독하는 거, 책 한 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월별로 조금씩 읽는 거, 뭐 리디북스, 뭐 윌라 이런 부분도 월별이잖아요. 뭐 음악 서비스든 컨텐츠 서비스든 이런 것들이 다 구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이메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는 뉴스레터가 굉장히 올드한 매체에서 핫한 매체로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지 변신. 좀 재밌는 뉴스레터들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모닝브루 이제 외국 그 사례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모닝브루라는 뉴스레터가 있는데요. 구독자가 350만 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350만 명. 대학생 2명이 창업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좀 빠르게 쉽게 전달하는 우리나라 뉴닉이라는 뉴스레터하고 비슷한 이미지고요. 350만 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인수를 했는데 얼마? 800억이래요. 800억. 800억에 이제 인수를 하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곳에 인수를 하게 됐어요. 저 보니까 조만간 유닉도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외국 사례고요. 이렇게 구독자가 많다는 얘기는요. 구독자를 통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외국 사례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뉴스레터가 얼마나 많을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뉴스레터가 있거든요. 자, 유닉이라는 뉴스레터가 좀 핫합니다.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고, 저는 이 친구들이 그 PT 하는 걸 봤었거든요. 초창기에. 지금 구독자 50만 명이 됐어요. 와,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줄은 몰랐는데, 이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줬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세대 싸움을 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뭐 40, 50대들 이게 젊은 애들은 이게 관심이 없어.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어. 다 지 생각만 해.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친구들의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젊은 세대들, MZ들의 관점에서 MZ들이 관심 있어 하는 뉴스를 그 친구들의 언어로 쉽게 해설해준다. 친근감 있게 해설해준다가 이 유닉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스미라는 고슴도치 캐릭터가 유닉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말투도 막 귀여운 말투로 바꿔갖고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가 좀 재미있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빵슐랭 가이드라는 거에서 이름 재밌죠?
여러분 그 미슐랭은 아시죠? 맛집 탐방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이드북이죠. 근데 빵슐랭이라고요. 근데 이 빵슐랭 뉴스레터를 창업한 사람은요, 기자예요. 근데 맛집, 문화 이런 기자가 아니고 블록체인 전문 기자였대요. 맛있는 빵집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빵에 대해서만 이제 뉴스레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검색을 하다가 제목을 긁어왔는데 집콕 빵슐랭은 계속된다. 우리 좀만 견뎌요. 그다음에 배송료만 7,400원. 빵 배달로 플렉스 기분 냈다. 자, 이 두 제목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코로나 때 집콕을 하면서 사람들의 우울한 기분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또 어마무시하게 배달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호텔 음식들도 다 배달로 바뀌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배달료만 7,400원 이거는 그런 빵들을 좀 배달을 시켜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품평을 해줬던 것 같아요. 리뷰를. 그러니까 빵 좋아하는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 20, 30대 여성분들, 저도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테는 이거를 뭐 구독해서 좋은 빵, 맛있는 빵 정보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요런 빵슐랭 가이드. 네. 그다음 부딩이라는 게 있어요. 부딩. 이름 이쁘죠? 부딩. 푸딩 아니고 부딩. 이 부딩은 우리 이제 초린이 그러니까 뭐자 저기 주린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모르는 주식 어린이. 그것처럼 부동산을 모르는 초딩의 약자예요. 예. 부동산 초딩. 그래서 부동산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보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유닉처럼 이제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딱딱한 부동산 용어를 재밌게 친근하게 이제 풀어주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다음 미스터 동. 얘네는 슬로건 자체가 좀 재밌어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정보. 이게 슬로건이에요. 좀, 난 시사상식이 좀 너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뭘 몰라갖고 말 끼어들기가 좀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슬로건 자체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배운 변태를 위한 시사 뉴스레터. 이렇게 슬로건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으로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는 구독할 때 그냥 이메일만 쓰는 게 아니고 실명, 나이, 직업 요거를 다 써야 된대요. 그만큼 어때요? 그 구독을 위한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디테일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유용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가 좀 쉬워지는 특징은 있죠. 월수금 3번 들어간대요. 꼭 알아야 되는 시사 상식 뭐 이런 것들 재밌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제가 또 이 친구 참 대단하다는 친구 하나 있어요. 일간 이스라. 이스라가 이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레터로 창업하기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친구를 보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어느 날 보니까 학자금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왔대요. 근데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어떡하지 하다가 주변에 들어서 일간 이스라를 창간했어요. 뭐냐? 구독료를 낸 구독자한테만 에세이를 송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나 뭐라도 써서 보내줄게. 이렇게. 그래서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수필이 가요. 자신의 일기가. 근데 대박을 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뉴스레터들은요. 구독 자체는 다 무료예요. 그냥 구독자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간 이스라는 아예 처음부터 진짜예요. 이거 구독했었어요? 역시 우리 민재님 스타일이 좀 맞아요. 네. 이 일간 이스라는 앞에 다른 뉴스레터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1년 만에 해엄 출판사라고 자기 출판사를 이제 창업을 했고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8만 명이 넘었어요. 물론 지금 2023년이 됐기 때문에 횟수로는 한 5년 차가 됐죠. 좀 젊은 친구인데 재밌는 발상으로 구독자를 모았고 시대의 흐름을 좀 잘 탄 케이스죠. 그리고 컨셉도 굉장히 레트로하게 잘 잡았어요. 보면은 재밌죠. 일간 이스라 썬데이 서울 느낌 나게 이렇게 썸네일도 잘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매일매일 그냥 자기 얘기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쌓이고 자기 컨텐츠가 되니까 그걸로 책도 내고 자기가 딴 데서 출판사 하다 보니 인세가 뭐 얼마 안 나오네?
그래? 아씨,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출판사를 보통 그래서 많이 차리죠. 자기 컨텐츠를 가진 분들은 자기가 출판사 많이 차리세요, 요즘에는. 출판사 자체가 대형보다는 소규모 출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트래픽을 유발을 할 수 있고, 내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독립출판사 개인이 차려서 개인이 책을 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돈 어떻게 버냐고. 무료인데 일간 이스라는 그렇다 쳐. 처음부터 돈을 받고 송출을 했으니까 초반부터 수익이 생겼겠죠. 친구들 5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한 달에 나한테 밥 사주지 말고 10,000원씩만 줘. 내가 그러면 매일매일 그냥 너네한테 컨텐츠를 보내줄게. 그러면 구독자 5명, 월 5만 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10,000원씩 내는 사람들이 1,000명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월 1,000만 원이 꼬박꼬박 생기겠죠. 그쵸? 물론 구독자 1,000명을 모으기까지 쉽지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잡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잡지. 그 여성 잡지들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되게 좋은 부록을 끼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화장품 샘플, 뭐 파우치, 어떨 때는 가방도 끼워주고 옛날에는 신발도 줬어요. 잡지 10,000원짜리 잡지를 사면 신발을 주고 티셔츠를 주고 화장품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립스틱 뭐 이런 거 샘플도 많이 주고요. 잡지 그 자체만 보면은요, 찍는 가격도 안 나와요. 잡지 가격보다 부록 들어가는 그 서비스의 가격이 더 높으니까. 하지만 잡지는 무엇으로 수익을 내나요? 광고로 수익을 내죠.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애드센스 뭐 이런 애드포스트 뭐 이런 모든 것들 인터넷 신문사도 마찬가지 광고로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구독자를 많이 모으면 그만큼 광고료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구독하는 타겟층에 따라서 광고가 들어오는 제품들도 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즉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뭘 해도 돼요. 그리고 가장 쉬운 예로 김미경 대학, 거기 같은 경우 자기 개발을 위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로 그 인원이 많은 인원이 수용이 안 되니까 꾸준하게 자신의 팬들을 모아서 꾸준한 수익화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플랫폼이 김미경 대학이잖아요. 거기서는 김미경 강사님 혼자만 강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강사분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강의를 런칭하고 이래도 취향이 비슷하고 원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유료 강의를 오픈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일간 이스라처럼, 무료로 이렇게 풀다가 일부분만 유료 컨텐츠로 해서, 뭐, 요거는 무료로 들어가고요. 요러한 거는 유료 구독하는 구독자분한테만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요즘에, 주요 신문사들도 유료 컨텐츠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뭐, 중앙일보라든지 뭐 프리미엄 이런 거 붙어서, 뭐, 월 4천 얼마, 뭐, 2천 얼마. 내야지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컨텐츠 자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무분별한 광고가 들어가는 것도 점점 소비자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영주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정보, 보험 영업인을 위한 보험 정보만 계속 뉴스레터 발행하셔도 돼요. 뭐 새로 나온 정보, 뭐 개인 정보, 금융 정보, 뭐 보험 종류에 따른 뭐 정보들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우리 민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계속 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주제를 정하면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저런 얘기 하고 싶어. 일단 주제부터 정해야겠죠? 어떤 이야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MZ세대 이야기만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타겟층이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영상만 보고 뭐 하고 하시던 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레터라든지 정말 정제된 정보를 받아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 부분들 어떤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잠재 독자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뭐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 플랫폼을 찾아야 된다. 이 플랫폼은 뭐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요. 그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플랫폼을 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플랫폼 뭐 SNS 채널이라든지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채널은 이메일이에요. 채널은 이메일인데 이메일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대량 메일 발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메일 세팅을 한 다음에
구독자 모아야겠죠. 구독자 모으는 거는 계속 저랑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잠재 고객 찾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주제를 선택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보편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보편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더라. 요즘에는 재테크 관련한 뉴스레터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절약하는 방법, 뭐 기회를 소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너 이거 못 들으면 너 이거 큰일 나.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이런 것들. 아, 뭐 이런 거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 100가지. 뭐 우리나라에서 좀 차 타고 갈 수 있는 한국 관광지, 아니면 숨어 있는 관광지, 인스타, 인생샷 찍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만 해줘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꼭 뉴스레터가 아니라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뉴스레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좀 연령대를 좀 높여본다. 그러면 여성이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현재 이 나이대에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지금 안 하면 평생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지금? 자, 그런 이야기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보편적인 욕구, 돈에 대한 거, 돈 버는 방법,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한 효과를 좀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직원 교육을 시켜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주제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이게 일단 우리 잠재 고객을 찾는 방법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욕망의 주체, 고객의 입장이 항상 되어 보셔야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좀 더 구체화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나는 내 상품을 누구누구한테 팔고 싶어. 내 컨텐츠를 누구누구한테 팔고 싶어. 그러면 제가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마케팅 상품을 팔아야 돼요. 네, 마케팅 상품, 창업 상품, 이거를 팔아야 돼요. 이거를 누가 좋아할까?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 그러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현재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현재 주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은 보자, 극대화된 욕망, 마니아 전략, 창업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이 많을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무자본 창업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야. 돈 들어가는 거 말고 요즘에 지식 창업, 무자본 창업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야. 좀 디테일화 되겠죠. 그다음에 욕망의 흔적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무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할까를 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지식인이나 네이버 그 창업 관련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다음 이런 사람들은 유료 강의나 아니면 창업 컨설팅이나 창업 코칭을 어디에서 받을까?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받을까? 그다음에 정말 궁금해하는 건 뭘까? 의사소통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을 신경을 써서 결정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구매 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그 사람들의 링크를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매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강의를 결제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야 되겠네요. 제가 모아서 그분들을 따로 제가 케어를 하면서 그분들끼리 상호 소통을 하게 되고 서로 좀 더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면 이게 선순환이 되겠죠. 커뮤니티가 점점 커진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일종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말이 쉽지. 난 잘 못하겠는데. 이게 제일 먼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뭘 잘하지? 나는 뭘 꾸준히 할 수 있지? 나는 뭘 할 때 재밌지? 이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주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팔면 될까?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요즘에 이게 돈이 된대.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핫하대. 이거 엄청 뜨고 있대. 나 이거 팔 거야. 근데 누구한테 팔지?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 자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비즈니스 플랫폼 안에. 그렇게 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제대로 된 마케팅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맨날 얘기하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존재하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성인 강의 시장, 예, 교육 시장, 이런 데 보면은 제가 가끔 보면 진짜 어떻게 저런 사기꾼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지? 저거 어떻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이렇게 뭔가 터지고 하는데도 꼭 그 사람을 따르는 팬층은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뭔가 이슈가 있고 사건이 있어서 많이 후두두둑 떨어져 나가도 결국에는 찐팬들은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그 찐팬들만 또 만족을 시키면 또 그게 불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내 팬은 몇 명 정도, 5명에서 10명까지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을 내가 생각해보자. 그 사람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조금 쉬워지죠. 그래서 단 한 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 브랜드를 좀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케팅 자동화 툴인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고민을 저도 많이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런 성향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어 하는데, 저도 저 나름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귀찮은 거 싫어해요. 은근히가 아니고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그 귀찮은 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저절로 이렇게 막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물론 세팅할 때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세팅해놓고 나면 조금 내가 쉴 수 있게. 그런 툴을 자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고. 근데 사람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케어하고 이런 게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그분의 장점이 되면 또 그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이메일을 다 하나하나 하고 뭐 이런 건 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동화 툴을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 제가 계속 저는 여러분한테 이메일 보낼 때 컨버킷을 사용한다 했어요. 이거 컨버킷. 이게 외국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뉴스레터이기 때문에 꼭 컨버킷이 아니어도 랜딩 페이지가 따로 없어도 되니까 이 스티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스티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채널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모아야 돼요. 스티비로 뉴스레터 만든 다음에는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메타. 메타가 뭐예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메타. 제가 이 고객 데이터, DB만 있으면요. DB를 막 긁어요. 요새 DB도 많이 사고 팔잖아요. 영업을 위해서. DB를 많이 사고 파는데 인터넷 상에서 오픈되어 있는 DB를 다 긁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네이버 지도에서 오픈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램이 긁어주고요. 네이버 카페, 뭐 블로그 뭐 이런 걸 통해서 핸드폰, 이메일 뭐 이런 거 다 긁어줘요. 막 몇만 개, 수십만 개씩 다 긁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크롤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적게는 월 그 개수별로 해가지고 과금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10,000개, 20,000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개수로 해가지고 과금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보통 평균 50만 원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내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DB를 긁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내가 웹상에서 DB를 긁었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광고 이메일 이거 사주세요. 이거 구독해주세요.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안 돼요. 저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스팸 엄청 오는데요? 하거든요. 문자로도 엄청 오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은, 여러분도 좀, 그게, 이거 내 또 전화번호가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유출이 됐나 보네? 이러고 하지만 엄청 많이 보내다 보면 그렇게 스팸 메일 보낸 사람들 중에서 걔 중에 몇몇은 신고를 하겠죠. 신고하면 벌금 얼마다?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DB를 긁는 거는 긁었어. 그럼 이거는 아예 못 쓰나? 못 쓰면은 그걸 긁을 필요가 없겠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메타를 통해서 사용한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늘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의 사용자 연령이랑 인스타를 사용하는 연령층이랑 합하면 대한민국의 인원수 중에 못해도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5, 60%는 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페이스북 사용자랑 인스타 사용자 합치면? 그쵸? 그러면 내가 DB를
웹상에서 만약에 10만 개 정도 긁었어요. 10만 개. 그럼 그 10만 개를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광고 관리자의 그 연락처를 업로드를 딱 시켜요. 그러면 얘네가 이 연락처 중에서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가입된 사람은 몇 프로입니다. 뭐 몇 명 정도 됩니다라고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광고비가 엄청 다운되겠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가 보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DB를 긁을 때 그냥 막 긁나요? 오픈된 DB라고 막 긁는 거 아니죠. 잠재 고객을 층이 있는 곳에 가서 DB를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층이 이렇게 좁혀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가 가요? 광고가 가요. 그러니까 광고를 클릭하고 광고를 볼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네이버 그 키워드 광고나 이런 거에 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식으로 타겟을 좁힐 수 있는 기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 잠재 고객의 특성을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광고비가 절약이 돼요. 네, 그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일단 제가 스티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스티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스티비 홈페이지 다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게 그 뉴스레터 포맷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제가 스티비 말고 딴 거를 또 유료로 해놨더니 유료여야만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는 메뉴를 보여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가입했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자,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렇게 귀여워요. 스티비의 특징은 그냥 귀여운 거예요. 잠시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비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스티비 홈페이지 홈 들어가서요. 네. 자, 이메일 들어가 볼게요. 이메일. 이건 이제 제가 보냈던 이메일들이고요. 자,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면요. 일반 이메일이 있고 자동 이메일이 있어요. 자, 일반 이메일은 그냥 현재 지금 내가 이메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바로 그냥 발송하는 거예요. 대량 메일로 발송하는 거.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거는 요거 자동 이메일. 자동 이메일은 단계 스텝 메일이라고 하죠. 첫 번째 누군가 구독자가 구독 버튼을 누르면 1번 이메일 보낸 다음에 2번 이메일이 그 다음날 바로 발송이 되고 근데 그 다음날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일주일 있다가 발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이메일 말고 자동 이메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자동 이메일에서 주소록을 선택을 합니다. 이건 주소록을 설정해도 되고 기본 주소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메일 테스트 주소록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발송 조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발송 조건. 트리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트리거가 요거 발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발사한다. 근데 자, 이 트리거를 선택을 하는데 이거 한글로 돼 있어서 너무 편해요. 사실 스티비가. 컨버킷은 이거 다 설정을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주소록에 추가가 되면은 이메일을 발송한다.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이메일은 당연히 주소록에 추가하면은 발송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메일 발송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메일을 세팅을 할 때 첫 번째 이메일 발송 성공했을 때 요거 발송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발송이 만약에 실패됐어. 발송이 실패했다는 거는 스팸으로 들어갔거나 뭐 이랬을 때겠죠. 그다음에 오픈했어. 발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픈을 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오픈을 안 했어. 이메일이 발송은 했는데 오픈은 안 했어. 뭐 이런 것들.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 보셨습니까? 라고 이메일을 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링크를 클릭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읽기만 하고. 이 링크라고 하는 거는 구매를 유도하는 액션 버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뭐 카톡방,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링크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재밌잖아요? 재미없나? 자, 일단 발송을 했을 때 나는 이걸 보내겠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즉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즉시도 이것도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다음 몇 시간 후에로 해볼게요. 저는 1시간 후에. 나는 한 6시간쯤 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고 트리거 중복 허용하기라고 하는 건 조건이에요. 트리거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건을 중복해서 허용을 해요. 그러면 동일한 구독자가 만약에 1분 안에 트리거 조건을 다시 만족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입력을 했는데 까먹고 뭐 설정 잘못해가지고 또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필터 같은 경우는, 자, 필터 추가하기 한번 볼게요. 필터를 선택하세요. 자, 요런 것들, 이메일 주소, 이름, 핸드폰 번호, 그룹, 뭐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필터를 만들 수 있냐면요. 연령대에 따라서 필터 만들 수 있고, 취향에 따라서 필터 만들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 뭐, 10,000명만 돼도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또 세분화된 취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세분화된 취향들에 따라서 구독자를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또 그 사람들한테 맞는 세부 정보, 세부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발송 시간대 이렇게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난 다 보낸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스텝 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을 만족해도 지금 현재 뭔가 입력을 해도 밤에는 보내지 않아. 나는 그냥 오전에만 보내고 싶어. 주말은 건너뛰고 평일에만 보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월화수목금토일. 자, 그럼 첫 발송 후에 반복 발송하기.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러고 한 번 더. 이거는 매년 같은 시간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일단 이런 것들은 해보시면은 나한테 맞는 거 하나하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 정보 가볼게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발송 정보. 이거는 이메일 제목이죠. 제가 이런 것들 이메일 한 거 여러분들 받아보셨나요? 제 진심을 받아주시겠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일종의 명령어예요. HTML 명령어. 땡땡땡님 이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요. 구독자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영주님, 뭐 아니 민재님, 우리 미림님 이런 식으로 뭐 재진님 이렇게 다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명 한 명 클릭하지 않더라도 뭐 굳이 좀 쉬운 말로 요즘 많이 뭐 일종의 매크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이모티콘이요. 클릭률을 굉장히 크게 좌우한대요. 이모티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클릭률이 달라집니다. 발신자 이름은 뭘로 할까? 그 발신자를요, 사람 이름이라든지 굉장히 좀, 신뢰감을 주는 그런 발신자 이름을 넣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 여기 보면 발신자 이메일 주소가 있죠. 이거요. 제가 지금 I'm Kingmaker가 네이버 이메일인데, 저는 CEO, imkingmaker.com으로 해서 이메일 주소를 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말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실제 어떤 기관에서 나온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도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파놓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보기 텍스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메일에 커서를 올리거나 하면은 어떤 이메일인지 미리 보기가 조금 나오잖아요. 거기 어떤 문장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을 수 있고요. 템플릿, 스티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을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예쁜 게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예쁜 거. 여기 보시면 요런 이메일, 뭐 요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조금씩.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클릭해서 가볼까?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네요. 기념일, 템플릿 사용하기 해볼게요. 사용 클릭만 한 다음에요. 컨텐츠로 가요. 그러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말고 저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써볼까요? 축하해요. 해요가 좀 더 친근감이 있죠? 그럼 이것도. 나는 고딕인데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좀 한 26포인트 정도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볼드체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웹에서 보는 거 미리 보기 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 할 수 있고 텍스트 넣고 이미지 삽입 그다음에 버튼 그다음에 1단 가로 2단 가로 이거는 어떤 글씨를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다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네요. 페이스북 뭐다 딱 해가지고 클릭하면은 링크 집어넣을 수 있게 여기 뭐 이렇게 링크 이런 거 다 링크 삽입하기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푸터라고 하는 거는 뭐요? 발이에요. 발에 달리는 거 뭐 집어 넣을 거다.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색상도
다 바꿀 수 있고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금은 제가 뭐 생일 축하해요 하나만 했지만 이미지를 하나만 넣어보죠. 이미지를 아이고, 여기에다가 상자 이미지 왜 안 들어가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상자로 그 드래그를 하면 돼요. 구성 요소, 자, 이미지, 텍스트, 버튼 이렇게 클릭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이미지 넣고요. 이미지 아래에 내용 넣고 버튼 이동. 이 버튼은 뭐겠어요?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는 액션을 유도하는 버튼이 되겠죠. 그런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 제가 PC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PC 버튼이에요. 요거는 핸드폰 버튼. 핸드폰 모바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테스트 발송하기, HTML 내보내기, 예약하기도 돼 있잖아요. 저장하고 나중에 예약 발송도 가능합니다. 예쁘고 재밌죠? 예. 이 스티비를 충분히 활용하시면요. 뉴스레터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메일이 왜 그럼 중요한지, 그 구독을 한다는 게 얼만큼 지금 사람들한테 좀 친근해졌는지 제가 스티비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라도 그냥 해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가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거든요. 오늘도 제 통화 코칭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뭔가 시작을 하셔야 제가 뭐 이렇게 고쳐보세요. 저렇게 고쳐보세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예,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조언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왜냐면 빠르게 완성을 하고 빠르게 수정을 해야 좀 다른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할 수 있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막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취향 공동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취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취향 공동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뉴스레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메일, DB 다 취합해서 뉴스레터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구독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들 되게 많아요.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스티비 구경하기가 여기서 있었는데 세미나 후기 오늘 혹시 이제 스티비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거 써주시면은 제가 좀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예, 뭐냐면요. 제가 그 간다마사노리 책을 스캔을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다마사노리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후기 좀 써주시면 간다마사노리의 전뇌사고 보내드릴게요. 전뇌사고가 그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구하기 힘든 거 전뇌사고 보내드릴게요.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네, 전뇌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후기 좀 써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뭐 강의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벌써 1시간 꽉 채워서 말씀드렸네요. 네, 오늘도 즐거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고 따로 개인톡 보내주셔도 돼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저녁 되세요. 빠이빠이.